오늘 들을 얘기 어쩌면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주니어 소멸, 10년 뒤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합니까? 이건 그냥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녹서 포럼의 박태웅 의장 같은 업계 리더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화면에 보이는 숫자 7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AI가 인터넷보다 무려 7배나 더 빨리 우리 삶에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전 세계 사용자 8억 명을 모으는데 13년이나 걸렸거든요. 근데 챗 GPT는 이걸 단 2년 반 만에 해치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속도, 이게 바로 앞으로 닥쳐올 모든 변화의 시작점인 거죠. 박태영 의장의 이 한마디가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부활하는데 청년의 일자리는 소멸하고 있다. AI 덕분이다. 아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젊은 사람들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보죠. 바로 거대한 물결입니다. 지금 밀려오고 있는 AI의 파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어떤 기술 변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경험 많은 시니어 한 명이 주니어 여러 명을 이끌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니어 한 명이다가 AI 툴 하나만 있으면 팀이 꾸려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왜냐고요? 주니어들이 하던 자료 조사, 보고서 초안 작성 같은 일들을 이제 AI가 훨씬 더 빠르고 심지어 더 잘 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섹션, 주니어 소멸, 10년의 비극입니다. 지금 당장의 효율성을 좇는 게 어떻게 10년 뒤 우리 사회에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거든요. 먼저 바로 지금 기업들이 AI가 다 해주네? 하면서 주니어 채용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입으로 들어온 경력직 자체가 줄어들겠죠. 5년이 지나면 이들이 성장해서 맡아야 할 중간 관리자 자리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0년 뒤, 사회 전체의 위기가 옵니다. 10년차 베테랑 경력자가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경험의 대단절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 간단합니다. 10년 전에 아무도 신입을 뽑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눈앞에 이익만 좇는 선택이 불러올 비극적인 미래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죠. 경고, 텅 빈 뇌. 지금까지는 사회 전체의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개개인, 바로 여러분의 뇌에 닥칠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쓰는 이 AI가 과연 우리의 뇌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인지적 외주화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생각하는 걸 외주줘버린다는 뜻입니다. 문제 해결, 창의적인 아이디어, 뭔가를 기억하는 것까지 전부 AI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는 경고합니다. 뇌도 근육이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팔 운동 안 하면 팔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멈추면 생각하는 뇌 근육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인하 교수의 이 말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결과물은 많은데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빈 껍데기가 된다. AI가 써준 리포트로 A+를 받고 AI가 그려준 그림으로 상을 받아도 그 과정에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발견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화려한 결과물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텅 빈 나 자신뿐이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에는 AI 안경 같은 게 나오겠죠. 그걸 쓰면 외국어 책도 저절로 번역해주고 복잡한 기계를 조립할 때도 자, 이제 저 나사를 여기에 끼우세요 하고 지시해 줄 겁니다. 엄청 편하겠죠. 하지만 그 순간 AI가 생각하고 나는 그저 지시를 따르는 기계팔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사고 능력은 통째로 AI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암울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 질문하는 자가 살아남는다에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죠. AI 시대의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박재영 의장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최고 질문 책임자, CQ라는 건데요. 이제 인간의 가치는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에서 아무도 생각 못한 최고의 질문, 가장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AI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은 기가 막히게 잘 찾지만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같은 근본적인 왜는 던지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최고 질문 책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핵심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뭘까 하고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끝없이 왜? 라고 묻고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하는 거죠.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맥락과 윤리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AI가 내놓은 답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답이 맞나? 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들의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AI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뇌 안에 정원을 가꾸어라. 그럼 그 질문하는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당장 오늘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뇌과학자 이인하 교수가 말하는 우리의 방어막은 바로 맥락 정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겪은 수많은 경험들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세계관이죠. AI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긁어 모을 수는 있어도 어제 친구랑 싸웠다가 화해하면서 느낀 그 복잡한 감정, 그런 고유한 맥락은 절대로 가질 수 없거든요. 이 정원을 가꾸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딱 5분만 투자하는 해마노트라는 건데요. 첫째,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아주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딱 고르세요. 둘째, 그 장면을 최대한 생생하게 떠올리는 겁니다. 뭘 봤는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셋째, 이 디테일들을 노트에 손으로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핵심인데, 만약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훈련이 우리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자극해서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맥락 정원을 아주 통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AI가 뭐든 어떻게에 대한 답을 순식간에 찾아주는 시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왜? 라고 질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지식을 쌓는 것보다 고유한 경험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우리 각자의 10년 뒤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